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불멸의 장군 곽자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자이.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중국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중국 역사 교과서 속에서도 항상 등장하는 장군인데요. 우리를 치면 이순신 장군과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장군입니다. 곽자이는 중국에서 그 유명한 현종 때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당나라가 거의 멸망의 상황까지 갔을 때 당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장군이 바로 곽자이입니다. 알록산의 난은 8년간 지속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곽자이는 이광필이라는 명장과 함께 당나라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병부상서를 거쳐서 재상을 했고 또 재상보다 더 높은 태사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곽자이가 숙종의 부름을 받아서 알록산의 난을 평정하려고 나왔을 때 나이가 59살입니다. 물론 곽자이는 젊은 날 무과의 급제에서 여러 변방 지역에서 장군으로서 지역을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알록산 난 때 59살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명령을 받고 알록산의 반군들을 제압해서 장안과 낙양을 바로 곽자이가 수복하면서 당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곽자이가 마지막으로 전장을 치렀던 것은 그 훨씬 뒤인 77살입니다. 그때 토번과 회을이라는, 토번은 지금으로 치면 서장, 즉 티베트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회을은 위구르족을 얘기합니다. 지금 신강 위구르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 위구르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와서 장안까지 점령당했었는데 이것을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곽자이입니다. 근데 곽자이는 놀랍게도 59살부터 77살까지 무려 18년 동안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나라가 이곳저곳에서 군벌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8년의 알록산의 난 그리고 3번에 걸친 토번과 회울의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막아낸 사람이 바로 곽자이입니다. 물론 곽자이 혼자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곽자이가 나타나면 토번이나 회울의 근대도 존경을 표해서 오히려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토번과 회열이 쳐들어왔을 때 곽자이 장군은 70살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장수들이 이를 막지 못하고 장안성이 함락되자 본인이 직접 전말을 타고 적진을 누비면서 전쟁을 해서 결국 장안을 회복하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말로 노익장이란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런 노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대종이 곽자이 장군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대종은 곽자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조운이나 정원진 같은 환관들의 말을 듣고 곽자이를 2번이나 한직으로 쫓아내고 병권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안이 함락되고 본인이 피난을 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곽자이에게 수복을 명령하고 직위를 회복시켜줬던 사람이어서 장안성이 회복되고 나서 곽자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공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고 너무 늦게 대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황제로서는 엄청난 사과의 표시를 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곽자이는 상당히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의 장군이 이광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중국 역사 속에서도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사실 알록산의 난에 있어서 최대 공신이 누구냐? 그러면 역사 기록으로는 바로 곽자이를 들고 있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광필이 오히려 공적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만은 복고 회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이 컸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곽자이는 그 당시에 이미 60이 넘어가는 나이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군단장 역할을 했고 말씀드린 이광필이나 또 이사업이나 복고회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단장 정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휘체계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현장 전투는 이광필이가 많이 했지만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격을 했던 것은 바로 곽자이입니다. 그래서 곽자이가 알록산난의 최대 공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곽자이와 이광필의 얽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광필이 곽자이보다 10살 이상 아래였지만 삭방절도사 밑에서 같이 군관을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원수 관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알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곽자이가 삭방절도사로 임명을 받고 이광필이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 이광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곽자이가 나랑 원수지간이니까 분명히 이 군법이나 뭘 물어서 나를 죽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먼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곽자이가 부임했을 때에 곽자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죽여달라. 다만 가족들은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곽자이 장군이 바로 계단을 뛰어내려가서 엎드려 있었던 이광필을 부축해서 일으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군, 지금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있고 황제께서는 지금 피난가 계신데 우리 장군된 자로서 서로 힘을 합해서 싸워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이광필 장군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적군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 상당하죠. 개인 간은 굉장히 원수지간이었지만 곽자이 장군은 그걸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광필 장군이 공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곽자이 장군의 그 마음이 넓다는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보면 대종시대 때 곽자이 장군을 가장 못살게 굴었던 환관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어조운이고 한 사람은 정원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곽자이가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항상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종이 처음에는 곽자이를 더 높은 벼슬을 주려다가 이 환관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보다는 낮은 벼슬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병권을 빼앗아 버리는 그리고 그냥 한직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조치를 두 번이나 취했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어조운입니다. 이 환관들은 사실 당나라 시대에는 감군이라고 해서 군대를 감독하고 있었는데 장군들이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 이런 걸 많이 바쳤습니다. 근데 곽자이는 워낙 청렴결백하고 성정이 고든 사람이어서 환관들에게 절대로 그런 아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워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 번은 어조운이 곽자이를 해치려고 자기 집에 연회를 베풀고 곽자이 장군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많은 신하들과 곽자이 장군의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장군 위험합니다. 가시면 분명히 어조운이 장군을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병력을 이끌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곽자이 장군은 그것을 전부 물리치고 20명의 어린 시동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을 본 어조운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곽 장군, 호위병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곽 장군께서 수많은 부하들이 있고 엄청난 병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들만 끌고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곽자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황제의 신하로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당신을 만나러 오는데 병력을 입고 오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부른 이유는 국가의 대사를 논하자고 부른 걸로 아니까 나는 그에 응해온 것입니다. 그때 어조운이 바로 무릎을 꿇고 곽자이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곽공, 그동안 내가 곽공을 오해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많은 모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 곽공께서는 국가만을 생각하시고 황제만을 생각하는 정말로 충신입니다. 그래서 그 적이었던 어조운을 감동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정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곽자이 장군이 많은 공적을 세웠는데 사실 그의 큰아들이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알록산의 난 때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해서 아들들이 많았는데 이 아들들이 큰아들처럼 좀 괜찮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의 세력을 믿고 오만한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대종의 딸과 결혼했죠. 즉 공주와 결혼했는데 예전에 공주들은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공주보다 지위가 낮아서 며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관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는 공주와 결혼하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황제가 명령하니까 곽자의 아들과 공주가 결혼했는데 문제는 이 공주가 워낙 오만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깔보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곽자이가 비록 자기 시아버지죠. 곽자이가 비록 공을 세웠지만 이건 우리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를 잘 봐줘서 그런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곽자의 아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너 말이야, 네가 아무리 공주지만 똑바로 알아라.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당나라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너희 아버지도 황제가 될 수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공주가 바로 시종들을 이끌고 황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곽자의 아들이 대역 무도한 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걸 고자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곽자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그렇죠. 이게 황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옛날에는 정말 대역 무도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바로 자기 사택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왜냐하면 장군이나 재상들은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관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옥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거기다 가둬놓고는 본인이 바로 황궁에 가서 대종한테 엎드려서 죄를 청했습니다. 폐하, 제가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대역 무도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를 벌 주십시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죄를 청했는데요. 대종은 곽자이의 아들이 괘씸하긴 했지만 곽자이가 그 당시에 거의 실권을 쥐고 있었고 엄청난 병력을 지니고 있는데 자기의 충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본이나 회율이 쳐들어올 때마다 곽자이가 다 막고 나섰기 때문에 곽자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종이 직접 내려와서 곽자이를 부축해 일으키면서 젊은 애들끼리 무슨 이야기인들 못하겠어. 내가 공주를 잘 가르쳐서 다시 보내리라. 공은 돌아가겠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자기 딸을 불러서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곽자이가 없었다면 곽자이의 아들 말대로 당나라도 없었고 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는 황궁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서 시아버지와 내 남편을 잘 섬기라. 대종도 현실을 정확히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곽자이는 얽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당나라 때 가장 유명한 임금 중에 하나가 바로 태종입니다. 근데 태종이 자기 아버지인 고조 이연을 도와서 당나라를 세울 때 굉장히 공헌을 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황제가 되고 나서 받았던 벼슬이 상서령입니다. 이 상서성의 장관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이상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던 부서이죠. 거기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역대의 신하들이 상서령을 지내지 않았습니다. 즉 황제들이 상서령이라는 자리를 공석으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상서성의 그 차관, 지금으로 치면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만 임명해서 그 사람이 이제 상서령 역할을 했는데 대종이 보니까 곽자이가 워낙 공헌이 크니까 상서령이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곽자이가 그것을 3번이나 거절합니다. 상소를 올려서 이것은 태종 황제께서 지냈던 벼슬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 감히 상서령의 벼슬을 지내겠습니까? 저는 지낼 수 없습니다. 태종 황제와 같은 그런 공적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래서 3번이나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상서령의 자리를 대종이 이제 철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보면 많은 장군들이 환관들의 모함에 걸려서 죽거나, 예를 들면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의 후예인 그 유명한 명장 고선지도 변성령이라는 환관의 모함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적을 세울수록 시기하는 자들이 많아서 환관들뿐만 아니라 문관들 또는 같은 장군들이 모함해서 죽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곽자이는 18년 동안 매년 전쟁을 치르고 77살이란 늙은 나이까지도 국가를 위해서 싸맸던 명장인데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전쟁이 끝나고 85살까지 높은 벼슬에서 천수를 누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의 운구 행렬에는 황제가 직접 대궐 문까지 나와서 운구 행렬에 예의를 표하는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영예까지 않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사실 당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구출해주고 장안성이 2번이나 함락당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수복하고 낙양도 수복하고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전부 다 막아냈던 장군 곽자이. 그런데 제가 더 놀랍게 여기는 것은 곽자이는 59살이라는 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반군을 제압하기 시작해서 77살까지 18년 동안을 거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수만 명의 적군들과 계속 싸웠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제 나이가 60을 넘어서 저 스스로 약간 늙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곽자이 장군이 77살까지 싸운 그 정사의 기록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적어도 77살까지는 나도 열심히 삶의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앞으로 싸움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 시청자분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곽자이를 보시고 같이 힘을 내서 이 삶의 전쟁터에서 많은 공적을 세웠으면 합니다. 곽자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중국의 모든 황제들 그리고 모든 명신들이 곽자이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어보면 청나라의 극성기를 이끌었던 황제 중에 하나인 걸륭이 직접 역사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충신이 2사람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동한마력, 촉한의 제갈공명이다. 또 한 사람은 당나라를 중흥시켰던 곽자이 장군이다. 이 2사람은 중국 역사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며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니 너희들도 이 사람들을 본받도록 하라. 이럴 정도로 곽자이는 높이 평가받았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말 그대로 불멸의 이름을 남겼고 국가가 완전히 멸망한 단계에서 국가를 다시 부흥시켰던, 그리고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전쟁터를 누비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명장 중의 명장 곽자이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